자, 지난주에 망고를 많이 드신 최백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고 많이 팔렸죠? 망고 엄청 팔렸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망고 먹고 싶었나 봐. 순식간에 엄청 팔렸어. 예상치 않게 그냥 좀 먹어보라고 드린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재고가 다 나와가지고 오늘은 없어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다시 망고. 사람들이 진짜 맛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었어요, 진짜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뭐냐?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이거 너무 핫한 주제죠. 그러니까 핫한 주제죠, 핫한 주제. 자, 그래서 근본적인 걸 짚어보는 겁니까, 오늘?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가치가 없는 허구적인 저거다. 혼란스러워들 하고 계시는데 이거 오늘 전 세계적으로 다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렇죠. 왜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과거 농업사회 살 때 지금 같은 지폐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폐라는 게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요. 초기에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개 예. 껍데기 뭐 이런 거. 예. 네.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되게 기껏해야 그냥 뭐 어음 발행하고 이렇게. 근데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지폐가 거의 한 1700년 정도 돼야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실물 가치를 가진 금이나 은 예. 이런 게 아닌 종이 그렇죠. 쪼가리가 등장하니까. 예. 정부가 어쨌든 간에 보증을 해준 건데 정부가 보증해 줬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보증한 하나의 신용이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중앙 집중 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라는 것은 사실 권력입니다. 화폐를 누가 지배하느냐.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요.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오랜만에 새벽은 TV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어우, 예. 17만이나 됐네, 이제. 예. 야. 홍보를 안 했는데 요즘 좀 뜸해져가지고 경제 해설 여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도였었잖아요. 2008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을 이제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서 2010년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랠리 때의 그림 모습이에요. 2014년에 한 $150 이 정도로 이렇게 찍고 있다가 2017년부터 아주 급상승을 하죠. 이때 왜 이렇게 급상승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유를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뭐 $20,000까지 이렇게 육박했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부터 다시 이제 2차 랠리가 이제 그러니까 진행되어져요. 2019년도 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2019년부터 다시 또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2020년도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급등을 하죠. 이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났느냐. 그리고 갑자기 2020년부터 급등을 하고 앉아있느냐. 그림을 가지고. 몰드러시인데, 이거는 완전히. 예. 먼저 이제 이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등장 배경을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가치를 보장을 해줘가지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통제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 집중식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앞에서도 그랬듯이 화폐는 권력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지폐가 등장한 배경은요. 중앙은행은 정부하고 시중은행뿐이 이용을 못하죠. 가게나 기업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 결과물이에요. 중앙은행이 등장한 것은요. 금융자본가들하고 정부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은행의 가장 효시라고 하는 게 이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얘기하는데 1689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당시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왕이 국가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였었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력을 팽창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걷는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은행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종종 못 갚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걷는 세금을 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왕이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그 당시에 은행들은 오늘날처럼 이런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 쓴 게 아니라요.
각자 자기 지폐를 발행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자기 합수표 발행하죠. 그것처럼 각자 은행들이 자기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게 유통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장해 준 거예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요? 금을 마냥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보관량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려다 보니까는 은행하는 사업에 굉장히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은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막 이 종이돈 찍어내는 걸로 이 돈 장사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제약이 벗어나잖아요. 금 보관량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관한 실물의 금보다 예.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싶은 그렇죠. 욕망이 있는데. 돈놀이를 하고 싶은 욕망이 예, 있는 거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왕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는 갚더라도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왕은 쏠깃하죠. 근데 그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가 없죠.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모아야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 자기도 챙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돈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화폐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영리한 발상이었네. 그렇죠. 금융자본들은 돈놀이를 많이 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왕한테 빌려줄 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하냐면요.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한테 투자를 해라. 우리에게 돈 벌 기회가 생겼으니까 주식을 발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내 돈을 다시 회수하고 싶을 때 삼성전자 가서 내 돈 돌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 주식 발행한 돈을 가지고 이제 왕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제 회수할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렇게 은행은 머리만 쓰고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였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해결해 주면서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신 중앙정부는 지폐 발행권을 가져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한테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탄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들의 돈놀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중앙은행이라는 게. 오케이,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배 산물이 법정화폐인데 교수님,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금융자본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면서 언제부턴가 보게 되면은 은행을 이용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이용 못해요. 은행 이용 못해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찍어댔잖아요. 그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국민들을 구제하기보다는 은행들 금융회사를 막 구제하는데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그 화폐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의 중앙집권적인 화폐 시스템이 결국은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었다. 그렇죠. 이렇게 한줄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자, 어우야. 자, 오늘 1편으로 예, 빨리 할게요. 네.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떨어졌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어떤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이제 부상하는데요.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는 1조 달러에 도달했던 기간에 1차 랠리가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애플이 2조 달러 넘어서 시가총액이 네. 우리나라 경제가 1조 6천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애플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큰 거야. 한 개 기업이요, 그러니까요.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개별 국가들이 화폐를 찍어내고 그런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국가를 그러니까 이미 넘어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저걸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 애플은. 플랫폼 경제가 예. 한 개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제 됐잖아요.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는 것은 이거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위는 떨어지고 있고. 예. 근데 지위 같은 제조업은 그냥 계속 추락을 하고 앉았어요. 퇴장당하고 있고. 자, 이게 봐보세요. 아까 2009년도부터 애플이 미국의 10대 상장 기업에 처음 들어갑니다. 애플이.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뭐냐면은 10개 중에서 9개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예, 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의 이거하고 같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유통되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의 가치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에 대한 부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경은 이해했어요. 배경은. 예, 화폐는 권력입니다. 중앙정부는 이거 가지고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자본들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고요. 근데 이 권력을 뺏기는 거 용납 안 하지요.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포기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부들하고요. 정부가 규제한다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변동성도 큰 거야. 근데 안 죽어 완전히. 안 죽고 다시 또 살아나고 앉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변했기 그렇죠.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투자하는 두 개가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20, 30대가 여기 투자하는 게 그래 중앙화폐 이 금융자본에 대한 이 복무를 보라. 생각 안 하지. 그건 아니잖아. 돈 벌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 네. 그냥 단순하게. 근데 카지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게 두 왜- 가지는 또 별개 아니에요. 4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더군다나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그렇죠. 보고 이제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사기꾼도 실제로 끼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거네.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네. 죽지 않더라는 거야. 2017년 고점 찍고 나서 이게 완전 거품이 꺼져가지고 없어졌으면은 다시 안 살아났을 텐데 이게 안 죽더라 이거예요. 안 죽고 금융회사들도 투자 자산군에다 포함시키고 앉아 있는 거야. 돈벌이가 되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가치는 누구도 몰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안화폐로 이게 무슨 굳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불안한 상태죠 지금은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예. 자, 오늘 일부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1부인데 예. 탄생할 수밖에 없고 예. 암호화폐가 이 기존 시장 질서에 편입해 들어갈 것이다.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화폐가 다원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네. 화폐를 그러니까는 기업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80년대부터 은행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화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사화폐 성격을 가진 카드의 포인트라든가 그런 건 많죠, 이미. 그렇죠. 아니, 옛날에는 은행들이요, 주택담보대출금을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만기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대출을 해주고 나면요, 그 채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을 조달을 해요. 그게 80년대부터 이렇게 이미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그렇죠. 난리난 서브프라임 거야. 터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화폐 독점력이 약해져 왔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플랫폼화되어지면서 더군다나 개별 기업들이 한 나라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이 애플 화폐를 만들어버리면 네. 그거는 비트코인하고 비할 바 없는 파괴를 가지겠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리브라라는 걸 만들어서 가겠다. 엄청나게 이게 저희 돈 벌이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친 게 장난쳤지 거기. 앨런 머스크는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려고 해, 다들. 그렇지. 거칠게 얘기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단위가 세계 단위야. 과거는 한 국가가 이렇게 영토의 제약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건 영토 제약도 없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계가 왔던 거야. 지금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자기들의 화폐, 거기다 뭐냐면 이게 디지털 화폐란 말이야, 다들요. 플랫폼 기업들 다 디지털 경제를 하는 기업들이니까는 과거에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것이 이게 분산화되면서 기업도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 개인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폐가 다원화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물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국가가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막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존을 하는 거죠. 국가가 네. 이 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국가 화폐 체계 내로 끌어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잖아요. 중국이 거기에 제일 앞서가고 앉아있어요. 우리도 그거 만든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거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만 사용하는 것 뿐이지
중앙 집중은 똑같아. 그렇지. 중국은 뭐냐면 달러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고. 다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생각이 중국은 다른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달러 체제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로. 중국은 그거죠. 네. 디지털 화폐 쓰게 되면 달러 없이도 이제 지불이 가능하더라고요. 달러 자기들 확보 없이도.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발상을 이게 국가가 채용하기도 하고 예. 다른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끼어들기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만들어졌고 유명하다 보니까 걔가 대표격으로 이런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짜잘한 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잘한 애들 하다가 이제 20, 30대가 이제 단숨에 1,000만 원 벌다가 단숨에 1,000만 원 잃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괴로운 거, 멘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막 예. 자기들이 자산을 단숨에 증식시킬 수단이 뭐가 있냐고 정부가 규제하면 안 된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해했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걸로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양성화해야 된다 또는 뭐 정부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카지노인데 그거를 그렇게 권장할 일이면 제 생각에는 유치원 때 정선 카지노에 다 보내야 돼요.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다 인턴 학습시켜야 돼. 애들 어릴 때부터. 블랙잭부터 해봐야지. 응? 전국 모텔에다가 죄다 카지노를 허용해줘야 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고방식이란 말이지. 요거는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시간에. 예. 그 책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일주 사이에 360부가 나왔어, 그래도. 망고를 너무 많이 먹었다. 책 얘기 안 하고. 자, 예. 자, 책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2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